어떠세요 심정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김 대표님이 저 이야기하는 대로 되죠. 걱정스럽게 우려했던 대로 원하지는 않으셨다고 그렇습니다. 전혀 원치 않습니다. 네, 우려했던 대로 되고 또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 뭐 특정 지역 방언입니다만은 죄감 없다 그러잖아요. 아 그런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이제 쉽게 말하면 뭐 한번 이렇게 실수나 잘못이 있어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 때 뭐 이 경상도 일부에서는 죄감 없다 그러죠. 죄감 없다. 네, 죄감 없다 예. 그러죠. 재미난 말이네요. 그게 이제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맞이한 그 보수 진영 중심 정당인 또 국민의힘에서 8년 만에 네. 또 다시 대통령 탄핵을 맞이했다는 것은 이거는 아마 세계 기네스북 정당사에 올 거예요 아마. 네. 그것도 이 대명천지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네. 정말 사실은 참담하죠. 뭐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네. 2017년 당시 5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당선되자마자 네. 그때 조기 대선에서 네. 당선되자마자 촛불 민주주의 정권이다 그러면서 바로 적폐청산 인수위도 없었어요. 네. 바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전직 대통령 두 사람 그 수많은 공무원들 그 수사 과정에서 공직자 5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아픔도 네. 예?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5년 가까이 놓고 지렸죠. 이명박 대통령 다. 예? 그런 정당에서 5년 만에 다시 우리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5년 만에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2017년 정말 우리가 갈등과 대립 반목이 있어서 친박 비박 싸움질을 하다가 그 민주당의 선동에 의해서 이번에 같은 경우 비교하면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너무나 억울한 탄핵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뭐 돈을 씹은 뭐 어디 뭐 별도로 챙겼습니까? 아닌 말로 뭐 헌법과 법률을 그렇게 위배했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상에 대통령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됐지만은 최종적인 헌재 심판 결과는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중대하지는 않는데 국민 여론이 80%가 넘는 그 국민 여론이 이 가문 강장을 갖다 작년 그때 11일부터 탄핵 3월 달까지 그냥 근 5개월 덮어버리니까 그 여론을 무시 못했던 거죠. 이번에도 그때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트라우마 때문에 네. 또 전 개인적으로 12월 3일 비상계엄 그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 판단했다 생각해요. 아무리 이재명 대표 중심의 과도한 입법 권력이 네. 예? 대통령 국정을 펼 수 없을 정도로 탄핵을 남발하고 자신들의 독단적인 어떤 입법의 남용을 가져가고 또 예산 삭감을 통해서 국가 기능이 마비될 정도의 그런 정말 나쁜 짓을 했었지만은 그 대응 방식이 오죽하면은 뭐 그랬겠냐 싶은 그런 많은 우리 보수 우파 진영의 지지자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12.3 비상계엄이란 그 극단적인 선택은 결국은 쟤네들한테 빌미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국민의힘 집권당 의원은 대통령 한 사람 국민들에 의해서 선택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넉넉히 있지 마라. 쟤네들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할 그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잡자마자 인수위도 없애면서 하면서 17개 국회 상임위를 다 민주당 의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그 상임위 소관 부처 또 산하기관까지 한마디로 막 씨를 말릴 정도로 손을 받지 않느냐. 그래 김 대표님. 그런 결기 도끼를 근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했냐.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 뽑아놨다고 해서 전부 한마디로 권력에 그냥 단물만 꿀물만 빨아먹을 줄 알지 정권을 지키는 그런 처절함은 없었어요. 제가 우리 같은 사람은 그 문재인 정권의 촛불 민주주의 정권이라 그래서 근데 정말 그때는 지나가는 개도 안 쳐다봤어요. 5%대 지지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서슬퍼런 그런 문재인 정권에 어느 날
드루킹 일당들과 댓글 조작을 했던 그 제보를 받았어요. 이거야말로 이제 잘 걸렸다. 누군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특히 우리 같은 사람은 그 몸뚱아리 하나 다 그렇게 훼손당하고 그렇게 망가지면서 같이 네, 그 10일 동안 그 네, 목숨 건 그것도 노숙 단식이에요. 원내대표께서는 참 목숨 걸고 그때는 단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위기 일촉즉발 위기 상황까지 내몰리는 그런 단식을 했었는데 아니 문재인하고 그때 민주당이 그 청와대에서 당정 협의하면서 뭐 드루킹 특검 들어주고 싶어 들어줬습니까? 놔두면 저 자식 저거는 뒤질 놈이 되고 그러면 전국이 시끄러워지니까 큰일 난다. 그래서 들어준 거예요. 예? 그런 헌신과 처절함 속에서 우리가 5년을 보내면서 2022년 정권을 다시 찾았는데 네. 이걸 대통령 하나 뽑아놨다고 해서 그 극악무도한 민주당의 그 행포가 전행될 때 그때 집권당 의원으로서 그때 자기 자신의 배지가 하나 날아가더라도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그런 계속된 남발된 남용된 정치적 행위로서 입법 권력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그 경종을 일리는 처절함 누가 보여줘요? 전부 다 선진화법에 의해 가지고 자기 배지 다음에 출마 못할까 봐 그냥 사퇴질 몇 번 하고 상임위 내지 본회의에서 그냥 고함 한번 지르고 그걸로 끝이야. 그럼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정말 참 정말 암담하고 참담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제안을 하고 그런데 오늘 하룻밤 다 자고 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걸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면서 내란 종식이 먼저다 또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걸 들으면서 지금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가 또 한 번 이렇게 겹치는데 그 당시 문재인이 가령 적폐청산이라고 했다면 지금 이재명은 이른바 내란 청산을 한 달 이상 끌고 갈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내란 청산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지금 되새기고 있는 것은 예. 그러니까 6월 3일 이제 조기 대선 끝나고 나서 자신이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은 네. 그때는 내란 청산입니다. 예? 피비린 나는 내란 청산을 그림을 이미 자신들은 이미 만들어 놓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지금 행정, 사법 어디에 있든 아무튼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말 우원식 국회의장 말대로 개헌을 같이 해버리고 네. 대통령 이 정황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켜 버리고 네. 국회에서 말 총리를 뽑고 네. 뭐 자기들 나름대로 또 그런 방안을 가지고 네. 또 뭐 대통령은 뭐 4년 뭐 그런 중임제를 바꾸면서 이렇게 쭉 만들겠지만은 이재명 걷어차는 이유가 있잖아요. 저항적 이 대통령 권력만큼 정권만 잡으면 이거만큼 좋은 거 없거든. 지금 이제 고지가 눈앞인데 그걸 왜 봤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 당신 정신 나간 사람 아니가? 그래서 내란 청산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원식 이재명 두 사람 사이는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뭐 일부 언론에서는 교감이 있다 하더라도 네. 저 친구들은 충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 가능한 정치 기술자들입니다. 네. 민주당 집단이라는 것은. 네. 거기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정말 온실속의 핫조예요. 아마추어들이다. 한마디로 뭐 인권운동, 뭐 시민사회운동, 노동운동, 뭐 한이말로 뭐 운동권 출신이라도 제대로 몇 명이라도 있습니까? 전부 다 그냥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좋은 교육 받고 머리는 좋고 훌륭한 뭐 전문적인 일을 하신 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싸울 줄은 모르는 분들이에요. 네. 예? 그런데 저 기술자들이 만약 정권 잡았다 그러면 곡소리 나도 이런저런 곡소리. 아마 지금까지 대한민국 올해 강복 80주년이고 헌정 76주년이면은 정말 앞으로 정권 교체 이루어진다면 한 피비린 나는 정권을 이미 예고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노동권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제가 우리 같은 사람 뭐 네. 솔직하게 80년도 초에 사우디 중동 건설 현장에서 그때는 진짜 가족들 먹고 사는 이 생계의 문제. 내 대학 학비 벌려고 거의 50도 넘는 열사에 나서 노동을 하면서 처절함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노동운동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정권 그 정권 초기에 드루킹 일당들과 댓글 조작했던 그 제보 하나를 가지고 결국은 문재인 정권은 드루킹 일당들과 정권 찬탈을 위한 한마디로 국민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정권으로 규정지어 버렸습니다.
촛불 민주주의 정권 그건 없던 일로 만들어 버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저희 시청자들께서 제일 궁금해하는 대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세 글자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저쪽 진영에는 굳은 자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이 뭐 하토놀이 하면은 쉽게 말하면 장땡을 잡고 있는 거죠. 장땡을 잡고 있는 겁니다. 저쪽에서 경선은 무의미합니까 이제? 그 경선은 뭐 형식적인 거죠. 행식적인 것이다. 내일 아마 뭐 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 대표 던지고 나면은 자기 콧구멍 휘입하는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당 대표 권한 대행하면서 예. 정말 지존 이재명 대표의 온전한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그 관리를 한치의 빈틈없이 해낼 겁니다. 그런데 경선 과정이 없이 그냥 하면은 그 경선 과정도 너무나 추대 형식을 밟으면 그것도 또 반발하는 그런 여론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경선 방식도 지금 비명계에서는 네. 국민 완전 경선제 가자 그러잖아요. 오픈 프라이머리. 그렇지. 그러니까 결론은 국민 여론 가지고 하자. 우리 후보 뽑자 그러는데 네. 겔따들 중심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어떻게 접수했습니까? 과거에 천하의 뭐 DJ YS보다 더 철통적인 저렇게 엄청난 당권을 갖다가 민주당 이 구성원들은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 살짝 휘어잡고 당 대표 한다는 거 쉽지 않은 데거든요. 여러분 민주당은 권리당원이 150만 그리고 일반 당원이 300만 물론 이 숫자를 우리가 온전히 믿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가장 중심이 누가 있습니까? 개딸들이에요. 그 개딸들이 기존의 그 오랜 전통의 민주당 권리당원들 다 물리치고 자기네들이 중심 세력이 돼 있습니다. 네. 그 중심 세력이라는 것은 오로지 온리 이재명만을 위한. 그런데 어떻게 경선 룰을 갖다가 뭐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경선제를 어떻게 바꿔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거론해 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김두관 오늘 당장 출마하겠다고 선언했고 그다음에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이분들도 만만한 분들은 아니잖아요. 들러리 설라고 할까요? 뭐 아름다운 경선의 의미를 만드는 그런 조연이죠. 그럼 뭐 반대급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되려 그런 뭐 조연들이 만일 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지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저런 사람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절대적인 입법 권력도 의석도 가지고 있는데 네. 행정부의 수반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가 이제 위협을 받고 위험해진다는 걸 우리 상식적인 국민들은 다 알게 되는데. 삼권 분립에서 삼권을 장악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권 중에 남은 그 지금 사법 체제도 이미 그 사람들은 그냥 잘 자빠져요. 네. 네? 그럼 상권 장악되는 거죠. 네. 그럼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정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적으로 그러면 그동안 민주당이 일극 체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일극 체제가 될 가능성이 있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특히 보수 우파 진영은 네. 이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부에서는 요 근래 한 몇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결집을 이뤄냈지만은 네. 그동안 상대적으로 그런 쉽게 말하면 사회적 투쟁력이 정치 투쟁력이 우리는 아직까지 민주당 못 들어갑니다. 그 지지세력들.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죠. 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직접 상대하고 겪어보시고 협상하고 투쟁해 보셨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그 경험에서 나온 뼈아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저희가 궁금한 건 또 하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대선 이전에 대법원 판결 이재명 대표에게 내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 기대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조희대 대법관 또 희망회로 돌려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6월 3일 이내에 그냥 피선거권 박탈되는 그런 대법 결과 거기에 기대면요 선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데 더 낭패를 봅니다.
그런 기대로 유튜브에서 일부 또 뭐 우리 보수 우파 진영 지지자들에게 또 정말 희망회로 돌려가지고 그게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그건 좋은데요. 그렇게 해서 더 큰 실망을 만드는 그런 것은 안 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을 맞이한 그런 정당으로서 이제 집권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우리 지금은 자신의 뭐 여야라고 부르면 안 되겠어요. 지금은요. 제2당이죠. 제2당이다. 국회 제2당입니다. 제1당은 민주당, 2당이고 지금 2당은 국민의힘, 그렇습니다. 3당이 조국혁신당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 쉽게 말하면 아둔함, 정치적 미숙함, 예? 투쟁력, 결여 이런 걸 갖다 정말 뼈를 깎는 석찰 자성과 반성으로서 자정의 노력을 일정 부분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지켜볼 때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 반감, 우려 이거는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30%대의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나니까 봐요. 이제 50%대 지지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네. 그런 이재명을 상대하려면은 말씀 중에 오늘 한 신문이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가상 양자 대결을 했을 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다 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탄핵이 인용되어지고 나면은 상황이 달라진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 4월 2일 날 보궐선거 이번에 보궐선거가 탄핵 정국에 묻혀 있어서 그렇지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큰 보궐선거였어요. 4월 2일 날 있었죠. 그럼요. 네. 경남 거제시장 5곳이 같은 경우도 있었죠. 5곳. 그 선거는 져서는 안 될 선거였어요. 거제시장 선거. 네. 부산교육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진보 진영 보수 진영 후보들 다 빨간 잠바 내지는 파란 잠바 입고 교육감 후보도 정당 공천을 안 했지만 그렇게 하고 자기네들 유지하고 선거했어요. 원사이드 게임으로 져버렸잖아요. 그죠? 또 충청도 아산시장 같은 경우도 거기도 충청도 홍성 이런데 예? 홍성 예천 이런 다음으로 그나마 우리 보수 텃밭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곳에서도 행편없이 져버렸어요. 더 놀라운 것은 천당 아래 분당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분당의 경기 도의원 보궐선거장에서도 우리 도의원이 이제 결격 사유가 됐지만은 그런 곳에서도 졌어요. 그러니까 선거 내용과 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참패를 하더라도. 예? 그런 가운데 이 탄핵이 또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동안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은 보수 우파 결집 가지고 결론은 국민의 이 민주주의 선택권 이걸 갖다 우리가 올고지 받아서 우리 손으로 만든 대통령이 이루어지고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우리만 결집해야죠. 그래서 우리 보수 우파가 결집하더라도 상식선에 있는 국민 인계점을 늘 넘어서는 안 된다. 그 인계점을 넘어버리면은 결국은 중도층이 작년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 사람들은 예리한 딱 관찰자로서 심판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우리 당의 주장과 그 당의 현재 심판 대응 과정 모든 거 다 지켜봐요. 이 사람들의 여론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냥 당의 지도 체제도 마찬가지고 또 윤심 발의를 통해 가지고 예? 자신의 정치적 어떤 이런 기회에 입지를 높여 나가는 그런 뭐 나름 또 그 사람들의 또 노력도 있어요. 보수 우파가 결집하는 이 어려운 과정을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겨울날 그 해준 부분에 있어요. 나가고 그럼요. 제가 그걸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가령 예를 들면 윤상현 의원이 한 역할 같은 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중도 무당층들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잡지 않고서는 선거는 다 질 수밖에 없어요.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개헌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개헌 제안을 하고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걷어차기는 했습니다만 우원식 의장이 내놓은 이제 두 가지 과제 중에 하나가 여야라는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국회 차원에서의 개헌 특별위원회 그게 구성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 하나 있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다 가능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근데 네. 이 개헌은요 고만고만할 때 되는 거지. 자신이 절대적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절대 반지를 거의 다 끼웠는데 여기다 예. 안 합니다. 안 한다. 절대 안 합니다. 고만고만할 때 개헌하는 건데 예.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개헌 카드를 끄집어낸 것은 이 사람은 대단한 오해주의자죠. 네. 저하고 원내대표도 같이 했습니다만은 네. 이 사람도 문재인 정권 들어서마자 비주류인데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그래도 지지를 받아가지고 원내대표가 됐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원내대표 때 같이 해보니까 힘이 없어요. 전부 그냥 친문들이 그냥 네. 당의 중심에 서고 뭐 법안이고 뭐 예산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 버리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어찌 보면 그 사람들 비유 맞추면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눈치를 그렇게 보더라고. 내가 단식해가지고 다 주고 가는데도 네. 대래 나한테 미안하다 친구 미안하다 그러고 들어주질 않고. 네. 근데 8일 만에 저 단식 8일 만에 민당 원내대표 교체가 돼요. 그 새로 당선된 홍영표라는 원내대표가 이 사람이 같이 옛날에 나랑 노동운동도 하고 친구예요 살짝. 네. 이 새끼는 뭐 김성태는 나라는 성격을 워낙 잘하는 저 새끼는 놔둬도 저대로 놔두면 진짜 뒤질 때까지 한다. 그래 문재인 대통령 가서 만나서 막 일정 부분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거는 이걸 뭐 어떻게 할 거니까 전 들어줍시다. 그래서 이제 합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살았지. 네? 살아도 이미 뭐 홍영표 친구 때문에 살았군요. 몸은 골병 들어가지고 우원식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네. 그런 우원식 지금 국회의장이 개헌을 들고 온 것은 일정 부분 이 사람은 주류 때보다는 비주류 때 늘 자기 정치를 좀 만들어 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장까지 됐는데 뭐 이재명 대표 비유만 다 맞출 이유는 없잖아요. 네. 나름 국회의장 알아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 데는 자기가 뭐 그동안 뭐 대통령 제2요건 뭐 그렇게 올 때마다 뭐 털기도 했고 뭐 그래서 이제 탄핵에 이르러서 또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중심의 뭐 입법 독단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지. 받아들여주고 상정 다 해주고 했는데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한 그 내용이 또 헌재에서 인용이 돼가지고 대통령 파면까지 시켰죠. 네. 자 지금은 이제 우원식은 이재명한테 할 만큼 했어요. 그렇 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정치를 좀 일정 부분 만드는 건데. 개헌 카드를 쓰 그래서 꺼내가지고. 개헌 카드를 꺼낸 거예요. 이 개헌은 뭐 사실상 이재명 대표도 내놓고 노골적으로 반대하지 못합니다. 다만 개헌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내란 청산이 더 우선이다. 예? 그렇게 해서 다 일사불란한 또 당내 지금 이제 당직자들뿐만 아니라 또 의원들이 전부 다 우원식 무슨 소리 하냐 웃기는 사람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명계에서 개헌하자 목소리 내면은 하마터면 내란 동조 세력이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국회 개헌특위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까? 과거에 개헌을 갖다가 그 한번 저기 87년 때입니다. 네. 그때 개헌이 한번 이루어진 것도 4개월 걸렸어요. 여야간의 합의가 그래도 교감이 공감이 87 직선 대통령 직선제 하자 그러고 좋잖아요 이거는. 우리 쪽에서도 직선 야당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통령 직선제 이거야말로 민주주의다. 자기네들이 정권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덥석 물지. 그렇게 빠르게 진행된 것도 4개월 걸리더라고. 근데 지금 2달도 안 된 조기 대선 앞두고 이게 개헌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죠. 어려운 걸 왜 원식 의장은 일정 부분 자기 정치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걸 뭐 조금이라도 좀 하답을 하면서 국회의장 체면도 세우면서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측근들 통해 가지고 원식 국회의장 우선 사람으로 그냥 매도가 돼 버렸죠. 굉장히 머쓱해졌어요. 원식 국회의장. 그러면 그러니까 원식이 어떤 경우든 이재명을 설득 못합니다. 일부 언론에는
원식 국회의장이 이 뭐 개헌카드 꺼내들기 전에 이재명 대표 2번 만났다 그랬는데 2번 만나서 뭐 사실상 공간 가지고 뭐 동의 구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금 결코 설득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국민 여론이 어느 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그냥 한 30% 20%대를 막 떨어지고 우리 당 후보가 지보다 월등하게 높아지면은 개헌하자 그럴 때. 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